매주 수업 자료는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어쨌든 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그런 예정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PPT 자료가 전부 다는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PPT 자료만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첫 시간이라서 우리 코스, 그러니까 피드란 설계라는 게 뭔가 그런 간단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코스 목적하고 아웃컴 디스커션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두 번째 수업 시간 때는 좀 더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신 이제 수업 시간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인터인가? 안 나와.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네. 이것도 아닌데. 응. 근데 이거 좀 쓰기 불편한데. 포인터 없어요? 포인터?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시. 네. 아니면 잠깐 2층 가셔갖고 포인터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으네.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봐가지고 이제 이 수업 시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주 후에. 수업 시간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수업은 이제 제가 가르치고, 또 일부는 정영 교수님 가르치고, 일부는 이제 한수령 교수님 가르치고. 요거, 각각의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누가 강의할 건가 또 우리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는 레퍼런스가 요게 이제 메인 교과서가 이거고, 메인 교과서가. 나머지 이제 레퍼런스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그 1층 라이브러리 가보면은 우리가 3카피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카피는 아마 한순영 교수님이 풀로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2카피가 거기 다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그거 가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렇다고 이걸 첫 페이지부터 맨 끝에 페이지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섹션별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면서 할 테니까, 이건 얼마나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장항필 교수님하고 정대준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이렇게, 이것도 우리 레퍼런스 중에 앞부분은 이제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TA는 유지연 학생이 이제 TA를 할 것 같고, 우리 홈페이지 저기 있고, 여기 있네. 최근에 보니까 또, 우리 김관우 교수님 해갖고, 이렇게 옵쇼 오랜 가스 플랜트, 이것도 우리 1층 가보면 있습니다. 1층 가보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레퍼런스에 몇 번째 챕터를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런 걸 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수업을 진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걸 레퍼런스를 하면 될 것 같고, 필요하면은 또 저한테 이렇게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과 이제 초기에 이제 28일인가?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보다 30%, 텀프렉스 40%, 홍목 20%, 클래스 디스커션 1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텀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북, 오픈 클래스 머티리얼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프렉트는 40%인데 이게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텀 프로젝트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해봤더니 좀 몇 가지 이제 좋은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어차피 우리 피드 패키지를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코스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1주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토픽을 보시면은, 대충 이 수업 시간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용어,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라든지, 익힌 스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나 여기, 스테이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조금 익어요? 어때요? 좀. 저런 용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조금, 그건 내가 옛날에 좀 들어본 것 같다. 난 좀 익숙하다. 어때요, 좀? 어떻게? 오케이. 좋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수업하는 거니까. 예. 또, 나머지 사람은 또. 예? 어색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제목은 영어로 써있다고 상당히 이게 윗레벨에서 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이번 코스에서는 좀 밑에 부분부터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학기 했다고 해서 피드 설계를 상당 부분 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피드라는 게 대충 이런 모양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텀 프로젝트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코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공정해석 코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정해석 코드인데, 저희가 하이시스란 그런 공정해석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코드 패키지라고 해서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건 아니고, 특히 우리 조교 학생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능숙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새로운 또 영역이니까 초기에는 아마 배우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좀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한 학기를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한 학기를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보면은 저기 별표되어 있는 부분은 별표가 없는 부분은 제가 주로 강의를 할 것 같고, 별표되어 있는 부분은 그 한수름 교수님하고 정현 교수님이 나눠서 강의할 것 같기도 하고, 요 중간 부분은 또 일부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외부 초청 강의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5주째면은 아마 3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충적인 개요, 이걸 아마 한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대충 우리 텀 프로젝트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거 있을 것 같고, 요걸 좀 일부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한 다음에, 6주째는 그 리뷰하고, 또 11주째는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Q&A, 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쓰는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그런 걸 좀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튜토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좀, 아주 그냥 밑밥부터 질문해도 괜찮고, 어쨌든 거기 나오는 온갖 질문들을 다 쏟아놓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텀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배우면 좋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학부 강의하고는 조금 이제 틀린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거, 특히 이제 이 부분, 스트럭처럴 디자인 탑 사이드 쪽의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든지, 레이아웃, 요거는 공정하고는 틀리게 기자재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좋은지, 그런 관점에서 본 그런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순히 이게 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배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배하고 인터페이스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욕심낸다면 이런 익힌 머티도 주로 어떤 게 있고, 그런 비록
일주 강의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메인은 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탑사이드에 올라가는 주로 공정 설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부분이 그래서 코스는 어쨌든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과목 제목도 이게 옵션 플랜트 피드라는 부분인데 요 피드라는 용어도 사실은 되게 익숙지 않은 용어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되게 저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되게 이제, 그다음에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다. 프론트 엔드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본다면 굉장히 앞부분에 있는 뭔가 전체적인 설계 그 프로세스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설계라는 게 이제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설계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과목은. 그래서 이제 앞부분 피드 설계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고 이거에 대한 프로시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피드 기본 설계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주로 컴포넌트는 뭐가 있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FPS 위에 올라가는 이제 이렇게 리퀴팩션 플랜트라는 게 있거든요. 가스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뭔가 배로 싣고려면은 볼륨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액화시켜도 부피를 확 줄여가지고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간단한 피드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공정 설계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우리 머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그런 걸 많이 좀 익숙하신가요? 어떤가요? 매스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우리 학부 보통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그런 컨셉인데 그런 부분도 역시 여기에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 그렇다고 그런 용어에도 익숙지 않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커머셜 관점에서 봤을 때 피드 다큐멘트라는 게 이제 뭐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피드를 하는 목적은 그런 겁니다. 앞부분 이제 최종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선택한 프로세스가 이게 합당한 건지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뭔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죠? 그런 걸 그렇다고 한참 상세들까지 해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앞부분에 상당 부분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아주 러프하게 뭔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대충적인 오펙스 우리가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얼마다 들어가는 카펙스 캐피탈 코스트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나오는 원료 대비 나오는 프로젝트 가격 대비 대충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뭔가 엔지니어로서 판단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프로젝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뱅커라면은 내가 투자자라면은 야 저 프로젝트가 저게 진짜 저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큐멘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상세 설계하기 전에 피드 설계를 러프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프로젝트 스케줄링까지 러프하게 한번 평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린시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뭐 모멘텀 밸런스,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프린시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요게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여기에 나왔듯이, 이제 배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홀하고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과목이 대충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적어도 내가 피드 다큐멘트 직접 작성은 못하지만, 디테일하게. 저거는 어떤 다큐멘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다큐멘트 모습은 대충 이럴 거다.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게 막 하고 싶습니다. 코스가 끝나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제 3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뭐, 어떤 기본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설계에는 이런 뭐, 컴포넌트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컴포넌트 만들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오일 앤 가스에 주로 플랜트에 적용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일반 케미컬 플랜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코스 제목도 이제 FPSO, 옵쇼 플랜트, 뭐, 피드 설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터미널러지 보면은 피드라는 터미널러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FPS라는 터미널러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플랜트라는 게 사실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발전 플랜트, 우리 흔히 발전 플랜트. 뭐, 오일 앤 가스 플랜트. 아니면 저쪽에 여수라든지, 저쪽에 뭐, 울산 화학단지에 있는 페트로케미컬 플랜트. 심지어 그 포스코에서 제철 플랜트, 제철수, 그것도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제철 플랜트.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담수화 플랜트. 두산중공에서 한국에서 매 1등 하는 거. 담수화 플랜트. 또 뭐가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플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과목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는, 오일 쪽보다도 오일 가스 플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배 위에서 이제 그 가스를 리소스를 추출해갖고 그걸 위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범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정된다고, 플랜트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알다시피 이제, 뭐, 가스 붐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 지금 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가스라는 게 왜 청정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정 에너지. 기본적으로 뭐 CO2가 뭐 좀 덜 나오고 뭐 가격이 싸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스에 대한 채굴 그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가스를 채굴을 하려니까 그전에는 이제 바다로 이제 좀 들어가서 바다에 이제 여러 가지 가스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채굴하는 걸 배 위에서 한다. 그게 이제 옵쇼 플랜트의 기본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다른 교수님들이 또 설명을 좀 더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플랜트도 범위도 조금 한정을 시키고, 이게 설계 부분도, 설계라는 게 굉장히 또 범위가 넓으니까 설계 부분도 조금 한정을 시키고, 앞부분에 대한 설계다, 기본 설계다. 그러면은 이 과목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좁혀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말에 이제 다시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옵쇼 플랜트의 탑사이드 부분만 다룰 겁니다. 옵쇼 플랜트 하면은 밑에 이제 서브시 부분도 있고 바다 밑에 들어가는 서브시 부분,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는 이제 탑재 부분도 이렇게 있고, 배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엔진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고, 저희는 배 위에 있는 부분. 그죠? 배 위에 있는 부분만,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아주 뭐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예요. 우리 설계라고 한다면은, 뭘 만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든다. 그 핸드폰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것도, 이거 보시면은, Selected Process Stretch라는 말 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할 일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맨 처음에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핸드폰도 왜 아이폰도 있고, 또 안드로이드 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프로세스도 종류가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목적은 똑같은 목적을 할 텐데, 가는 길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제. 가는 길은. 그 가는 길에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고, 뭐 이런 장단점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뭔가 이제 선택하려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이제 뭔가 질문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니셜 뭐 PFD,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핸드폰이 있으면은 요게 뭐 카메라도 있고, 그죠? 또 음성으로 하는 그 마이크도 있고, 요 안에 통신도 있을 테고, 요 안에 메모리도 있을 테고, 이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걸 적어도 우리가 핸드폰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저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몰라서 나는 못 그리지만, 조금 아는 분이라면 좀 디테일은 못 그리지만 적어도 블록 다이어그램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PFD입니다. 예를 들어서 탑사이드에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그 블록 안에 디테일은 못 그리지만 요거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블록을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게 이제 PFD인데 요것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이니셜을 이거 그리고 요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매스 에너지 밸런스. 당연히 이게 공정이다 보니까 매스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뭔가 이제 뭐 프로세스를 돌아가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내야 되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막 뭐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을 듣는 게 이제 결국 아웃풋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게 인풋일 텐데, 예? 그럼 맞나? 비유가? 어쨌든 그거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매스 에너지 밸런스가 뭔가 필요하다 이거죠.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려면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어떤 툴을 이용해서. 아니면 거기에 이 매스 에너지 밸런스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깔린 프린시플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한번 저희가 쳐다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갖고 저희가 적용하는 이런 관점이 이게 맞는 거냐. 저런 부분이 조금 미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볼륨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는데 큰 거고 짧은 차이가 뭐냐.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려면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그게 이제 이퀴먼트 사이징. 그 옆에 있는 거. 요 핸드폰 내가 만드는데 가격은 대충 얼마나 들 거냐. 요 핸드폰 내가 가지고서 내가 이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얼마씩 듭니까? 5만 원 얼마씩 내시나? 얼마씩 내시나? 이것도 패키지별로 틀리겠지? 그게 오퍼레이팅 코스트. 이 핸드폰도 당연히 이것도 마이너스 한 20도, 30도에도 이거 작동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근데 이것도 아마 오퍼레이팅 리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주로 그게 걸리는 게 뭐냐면 재질 문제가 생기겠죠, 재질.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쪽은 이제 이렇게 매스 에너지를 다루다 보니까 에너지는 온도하고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온도하고 압력.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높으면은 뭔가 이게 중간에 뭐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은 온도가 되게 낮으면은 뭔가 이게 뭐 재질이 뭐 이렇게 뭐
프랙처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작동을 안 하든지 뭐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퍼레이팅 리미트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질은 가격이 훨씬 비쌀 테고 당연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요새 보니까 이건희 폰이라고 나왔더만요. 그거 보셨어요? 신문에 나온 거? 다이아몬드 쫙 박은 거. 그게 얼마? 뭐 1020만 원인가 뭐 얼마라고 하더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플랜트도 정하는데 가격을 아주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가져갈 수도 있고 조금 오퍼레이팅 리미트를 좀 낮게 가져가서 가격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최종 프로덕트 가격이 얼마 될 거냐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재질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뭐 비록 허름하게 만들었지만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또 엄청 비싸다. 그럼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맨 위에 설명한 프로세스 스트래티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돼 가지고 최종 판단을 이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팅 가격이라든지 캐피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로직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아 이건 충분히 프로젝트로서 뭐 가능하다. 아니면 이건 얼성도하다. 적어도 엔지니어라면은 그런 대답을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소위 돈 많은 사람들, 뱅커들이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은행 이자보다 도저히 투자해갖고 은행 이자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요새, 다행히 요새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오랜 가스 가격이 뭐 굉장히 비싸니까 굉장히 아주 뭐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옵션 플랜트 산업이. 보통 옵션 플랜트 LNG FPS 하나 만드는데 1조? 1조인가요? 몇천억인가요? 몇천억 든다는데 그거를 뭐 한 3년만 운용을 하면은 다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남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하려고 하죠. 한 3년 내냐 5년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면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뽑는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프로젝트라서 이게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판단을 적어도 우리가 피즈 스타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코노믹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뭔가 공정에 대한 설계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안전하게 운전이 될 것 같다 안 된다 어떤 기본적인 그런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걸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자체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이제 더 붙인다면은 이 프로세스 이제 최적화 뭐든지 최적화가 존재를 하죠 항상. 그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물건을 만드는데도 이게 우리 아이폰이 굉장히 최적화했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이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적화 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운전하는 게 가장 돈을 적게 들 거냐, 어떻게 만드는 게 그걸 적게 만들 거냐, 어떤 식의 프로젝트 스케줄을 가져가는 게 돈을 가장 적게 만들 거냐. 우리 비즈니스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 게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밸리에이션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 스터디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피지컬,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 머티리얼을 이렇게 하는 과목이다. 우리가 피드 설계를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저희는 케미컬보다는 우선은 주로 피지컬. 왜 피지컬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가스를 처음에 추출을 하면은 거기에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물도 들어있고, 잡다하게 진흙도 들어있고, 뭐, 솔리드 파티클.
그리고 각종 잡다한 그 가스 성분들, 이런 걸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는 과정은 거의 피지컬한 프로세스입니다. 케미컬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 분리를 하고 그놈을 다시 액화시키고 가져오려면은, 그것도 전부 다 피지컬한 프로세스입니다. 케미컬한 프로세스가 아니고. 다행이죠. 그죠? 왜냐면, 저는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화공 전공하셨다고 하셨나? 네, 화공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화공 전공하신 분? 안 계셔? 기계 전공하신 분들은? 어휴, 다네? 굉장히 럭키하네, 아주. 응? 이렇게 하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대신, 헐 인터페이스는 고생 좀 하겠다, 보니까. 헐 쪽에 공부하시려면 또. 네? 나는 사실 기계 베이스입니다, 저는. 저는. 예,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미팅 오기 전에 한 5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럭키하다. 보니까 하시스를 많이,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게 배 위에 올라가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배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필요하더라고, 보니까요. 배 위에, 그러니까 헐, 그런 부분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육상에 올라가는 거하고 배에 올라가는 거 차이가 큽니다. 뭐가 큰 차이일까요? 한번 이미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우리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도 이쪽에 유틸리티 빌딩이라고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에어 컨디셔닝 하는 발전이나 유틸리티 빌딩. 저쪽 어디 있다고 지난번에 학교 맵을 봤더니 있던데요, 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플랜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배 위에 올라간다.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 배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 육상에 짓는 거하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배 위에 뭐가 올라간다. 예? 지지할 데가 없어. 디자인. 지지할 데가. 지지할 데가 없다? 어쨌든 이게 배 위에 이제 지지문은 있겠지만, 배가 뭔가 움직이겠지, 이제. 그죠? 배가. 협소하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뭔가 배 위에 올라간다. 배가 근데 보통, 지난번에 정 교수님 강의 봤더니, 축구 운동장만한 크기의 3배? 보통 그렇답니다. 상상 가세요? 축구 운동장만한 크기에, 좀 전에 FPS 이런 배 사이즈가 3배 정도 된답니다, 3배. 학교 축구 운동장 3배가. 여기서 잠깐 배 보신 분, 큰 배,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축구장 3개만한 그런 배죠.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축구장 3배 크기라고 하면. 축구장 3배 크기에 이런 플랜트가 올라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육상에 있는 건 그보다 더 넓으니까, 육상에 올라가는 거는. 그 면적에 대한 제한 조건, 되게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고, 좀 전에 이게 뭔가 움직인다.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또 뭐가 있을까?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머티리얼. 그것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머티리얼,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티리얼 부분도. 머티리얼 실렉션. 이렇게 공정 설계하는 중에 주로 이제 배관 쪽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플랜트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배관입니다. 배관 부식. 배관 부식이 머티리얼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머티리얼 실렉션 부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저는, 이게 특히 바다 쪽은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야. 태풍. 우리 멕시코만에 얼마 전에 태풍 와갖고 뭐가 무너졌네, 그런 태풍의 영향도 되게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 우리 장대인 교수님 강의했는데 이 안전,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배 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사고 나면은 육상은 이렇게 막 도망간다지만, 탈출한다지만, 배는 이거 도망갈 수도 없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설계가 특히 더 많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뭐 다시 또 배울 기회가 얼마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게 플랜트를 한번, 오프쇼어 플랜트를 바라보는 생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상하고는 어쨌든 분명히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관점들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 리미테이션이라고 할까? 그런 제한 조건 어떤 식으로 저걸 감안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영 교수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어쨌든 설계 도서들이 결국은 저게 중요한 목적이 어떤 뭐 저런 프로세스는 이밸류에이션, 평가는 중요하지만 또 저게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데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테크니컬한 다큐멘트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스펙을 나타내주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다큐멘트가 뭐 이런 다큐멘트입니다. 제가 피드 다큐멘트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위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 BFD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펄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PFD 그다음 좀 더 깊이 들어간 게 PNID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이퀴먼트 스펙 우리 핸드폰 생각하시면 상상이 조금 갑니다. 그죠? 아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블록끼리만 뭐 스피커 모듈 있고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뭔가 모듈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핸드폰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모토로라 프로젝트를 자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뭔가 이제 블록 메뉴에 거는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블록을 이렇게 이제 안에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딱 가려놓고 뭐뭐가 필요하다. 이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메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각각 블록 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핸드폰처럼, 여기 뭐 통신이 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에 뭔가 전파가 왔다 갔다 하듯이. 뭔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하고, 머티리얼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었죠? 에너지하고 머티리얼이 서로 블록 간에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런 걸 명시해 놓은 게 두 번째 겁니다. 에너지하고 머티리얼.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에너지하고 머티리얼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거냐. 그것도 그냥 무조건 다 풀어놔버리면 이게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몇 데시벨로 뭘 제어해라. 음성이 갈 때는 어떤 조건에서 이게 가격을 만들어라. 뭔가 어떤 제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핸드폰 같은 것도.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열을 내 주긴 줄 텐데 열을 너무 높게 줘도 안 될 테고 너무 낮게 줘도 안 될 테고 그런 걸 이제 적당한 스펙에 맞게끔 주려면은 내가 그거를 중간에 밸브를 어떻게 달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주려면은 배관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그럼 대충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 예정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메이저 이퀴먼트 스펙. 우리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도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컴퓨터 하더라도 저거 286이나 386이나 486이냐. 메모리는 얼마나 할 거냐. 우리가 스펙 다 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용산 가서 조립 PC 살 때,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주세요. 그 얘기는 꼭 거꾸로 제일 좋은 스펙으로 주세요. 그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스펙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스펙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스펙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퀴먼트 스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앞부분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이 네 개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연관된 개체라는 겁니다, 저게. 요걸 좀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요일 걸 잘 그릴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거꾸로 이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각각의 그런 다큐멘트들이. 다 이게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 예정이고, 차후가 강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러프한 뭐 이런 식의 이제, 뭐뭐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rate, pulse yield, product purity. 이제 뭔가 이제 뭐 플랜트에서 어쨌든 물건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퀄리티가 아니면 좋은 거냐 나쁜 거보다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메탄이 몇 프로 이상이다. 제가 테크니컬 그런 용어를 쓴다면은 뭐 에탄이 몇 프로 이상이다. 그런 스펙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연가스 성분에는 사실은 거기에 온갖 잡단계 되게 많습니다. 메탄 혹시 아세요? 메탄? CH4 메탄 요새 뭐 메탄 너무 많이 기상에 메탄이 너무 많다고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메탄입니다. 메탄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에탄, 프로판. 우리 프로판 통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프로판. 그 밑에 묵은 게 부탄, 뭐 아이소부탄 뭐 이런 게 뭐 있습니다. 그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료를 쓰려면은 이게 스펙이 메탄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 에탄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 그런 스펙이 있습니다. 그럼 퓨어리티를 어떻게 기본적인 그 요구가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일대는 뭐 우리가 가스를 생산하는데 시간당 몇 톤 이상으로 생산할 거냐, 뭐 그런 컨셉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장 설계를 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어진 조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어진 조건일 테고, 요거는 컨스트레인트. 뭐 그렇다고 이걸 뭐 무조건 비싸게 할 수가 없을 테고, 대충 뭐 얼마 이상으로 뭐 한다든지, 스페이스, 아까 배 사이즈, 배 몇 개 이상 사이즈 안에 들어가야 된다. 스페이스 부분, 세이프티의 부분, 뭐 엔바이런트 임팩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데 제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설계를 무조건 막 러프하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이러이러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 밖에 추가적으로 드는 게 이제 릴라이빌리티라든지 뭐, 리전스 플렉시빌리티. 뭐 이런 식의 이제, 설계를 하는데 설계 제한 조건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탑사이즈 쪽에 설계를 하는데 저런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래닝 부분, 피해빌리스트 어널리시스, 컨셉셔널 플래닝, 스키마틱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피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너가 이 프로젝트 이게 할만한 건가 말은 건가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그래서 이제 이걸 디시전을 한다 이거죠. 응? 그럴 때 피드 다큐먼트가 이제 이용이 된다. 요거는 뭐 위키피디아 그런 뭐 용어가 좀 있길래 제가 좀 뭐 가져와 본 거고,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한 게 여기 나오네 보니까. 머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뭐 여기 이퀴먼트 디자인, 레이아웃, 스케줄, 에스티메이션. 이건 그 PD에서 이렇게 3D 모델까지도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배 위에. 축구장 아까 3개 크기라고 했는데 3개 크기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저게. 물론 뭐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런 배치까지도 이제 하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양일 거다. 핸드폰 뭐 이런 모양이 이제 우리 제품입니다. 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얘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웃풋을 일반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라고 본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씩.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PFD, BFD, PFD, PNID, 메이스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요 앞부분 다루는 항목들이 주로 이제 PF들에 대해서 다루는 항목입니다. 요 두 번째 다루는 항목들이 주로, PNID, 레이아웃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루는 항목일 테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탑사이드 안에, 배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FPS와 이게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게는 보입니다. 이게 이제 헐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터레이션 부분도 있고, 어코모데이션 부분도 있고, 피드캐스 컴프레션, 오프로드, 리키팩션,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분야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렇다고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저걸 다루는데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린시플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좀 이제 깊숙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이 용어가 좀 낯선 용어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게 좀 많이 안 들어본 용어일 텐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닌데,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요 노란색 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그런 프로세스가 될 테고, 이쪽 부분은 유틸리티 부분. 될 테고, 이 부분은 이제 배하고 연관된 부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드렸었는데, 요거 아주 제너럴한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피드 다큐멘터를 한다면은, 이런 식의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왜 디자인 베이스, 이게 생산할 때 어떤 퓨어리티를 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을 한다. 그게 이제 일종의 디자인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디자인 베이스.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이 프로세스는 뭐 하는 거다. 요 핸드폰은 통화를 하는 거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프로세스 설명. PFD. 매스 앤 에너지 밸런스. 프로덕트 스펙. 메탄이 몇 프로야 되고, 에탄이 몇 프로야 되고, 우리 핸드폰 스펙이라는 게 있죠. 핸드폰도 분명히. 그런 스펙. 그리고 주요, 이퀴먼트. 요 핸드폰도 생각하시면 이퀴먼트가 뭐다. 그리고 스펙. PNID. 그리고 코스트.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보통 PD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위가 굉장히 넓죠. 사실은. 기본 설계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저희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린시플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룰 그런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피트 다큐멘트 어쨌든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피드 클래스에서 우리 과목을 저희가 수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얻어갈 거냐. 우리 국내 산업하고도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연관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코리아 쉽빌딩 인더스트리에 대한 비즈니스 시프트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선박 화물선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LNG FPS라 LNG 선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옵쇼 플랜트에 대한 저희가 수주가 지금 약 한 30 내지 4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옵쇼 플랜트 수주가. 이제 전수로 가보면은.
거기 관련된 일이 그만큼 이제 많아진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트, 옵쇼 플랜트, 피드 이런 데 응용 분야가 되게 많아진 거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이제 한국에도 비즈니스가 존재를 하고 굉장히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데는 기본적인 이해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보다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왜 초기에 디자인 베이스라고 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 항목 디자인 베이스 요 디자인 베이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디자인 베이스에서는 보통 이런 걸 이렇게 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 아주 초기에 뭐 문서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저희가 이제 그죠? 그거 같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디자인 코드는 뭐 쓴다, 뭐 내셔널 코드는 뭐 쓴다, 뭐 시스템 단위는 뭐 SI 단위를 쓸 거냐, 아니면 뭐 피트 파운드 들어오는 단위를 쓸 거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정의를 다 하고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그런 걸 이제 디자인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로우 머티리얼은 뭐가 이게 있느냐, 뭐 어떤 가스전이라면 가스전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로우 머티리얼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뭐 기본적인 그 사이트 위치 대충 우리가 플랜트를 설계를 하면 뭐 FS로 설계를 하면 이게 뭐 전 세계 바다가 되게 넓으니까 어느 바다에 이게 운용이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특히 중요한 게 그 바다에 따라서 해양 조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태풍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오냐, 파도가 얼마큼 올라오냐, 이런 조건들이 저게 이제 나중에 설계 리미테이션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기본적인 포텐셜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 유틸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쭉 가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하나이고 다른 예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낯설은 용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용어들이. 그렇지만 요거보다 한꺼풀 좀 위로 생각하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개념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 베이스, 그죠?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보면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 PFD, PNID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더 복잡한 용어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굳이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퀴먼트 리스트.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는 요 디자인 베이스에 대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용어. 뭐 피드스탁이 얼마다, 피드가스가 어떤 용어다, 뭐 컨디셔널 가스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실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그런 뭐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피드 다큐멘트를 꾸며본 건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피드 다큐멘트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이렇게, 이런 식의 항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야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펌프, 컴프레서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죠? 펌프니 컴프레서니 열교환기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랜트의 그 컴포넌트로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러프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요 플랜트는 뭐 어떤 정도의 스펙에 맞는 펌프가 필요하다. 어떤 정도 스펙에 맞는 컴프레서가 필요하다. 뭐 파워가 뭐 몇 맥짜리가 컴프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러프한 스펙들이 이렇게 정의가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할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피드 다큐멘트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개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 윗부분은 커스터머 니드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커스터머가 나중에 이제 그걸 봐가지고 이제 어프로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드 스코프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정도의 스코프이 되지 않을까. 디자인 스펙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중에서 또 특별한 또 R&D가 필요하다면 또 R&D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피드 스쿨이라고 한다면, 아까 피드 다큐멘터리는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피드 다큐멘터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팀 구성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회사 조직입니다, 이거는. 회사 조직입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로세스 엔지니어. 주로 공정 쪽 관련된 엔지니어. 컨트롤 엔지니어. 뭔가 플랜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어가 필요할 테니까 컨트롤 엔지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성, 코스트 엔지니어. 얘들은 코스트 엔지니어라고도 부릅니다. 코스트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미케니컬 엔지니어, 시빌 엔지니어. 미케니컬은 주로 이제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기에 미케니컬이 들어가고, 배 위에 올라가는 건 주로 11쪽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구조 쪽으로 말합니다. 구조. 스트럭처. 큰 이제 무거운 하중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저걸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지. 그럼 구조 쪽에가 여기도 11쪽은 주로 스트럭처를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 부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서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팀들이. 근데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오일 앤 가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거기 관련된 일이 있다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가져와 본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컴퍼니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오일 앤 가스를 추출해갖고 이제 파는 회사인 거죠. 그 플랜트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쉘, 엑스모빌, 이런 데가 이제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되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한전도 전기를 파는 데니까. 한전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 거기도 뭔가 온수 같은 걸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런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있을 테고, 그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테고, 주로 여기서 이제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회사인 거죠. 특정한 플랜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페이턴트만 외국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공이 아니지만 이렇게 촉매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촉매만 이렇게 특허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요 앞부분 두 개의 그룹의 어떤 니드 같은 걸 반영을 해갖고 직접 만드는 회사, 칩빌딩 컴퍼니. 요 ENC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은 마진 리턴이, 이게 이제 저희가 ROA라고 부르는데,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거 섹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한다,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하이셀 리비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예산 규모는 되게 크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벤더는 예산 세일즈 볼륨이 되게 작다.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피가 보통 한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비용에. 그렇지만 그 기술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그 기술 자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볼륨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 ENC 쪽은 보면은 미디엄 세일즈 볼륨에다가 로우 마진 자체는 되게 작습니다. 그렇지만 볼륨은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큰 거죠. 이게 주로 이제 국내 조선소들이 주로 하는 분야가 사실 이 분야입니다. 요거는 되게 자본이
되게 거대 자본이 많이 인벌브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 뭐, 아예 자원 자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이니까, 요거는 국내 기업들이 되게 취약한 그런 분야이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많이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컴피티브가, 그래서 칩빌딩은 아직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큰 야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컴피티션이 세다.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마진이 그게 크지가 않다. 그렇죠. 기름을 뭐 이렇게 뭔가 리스트로 아예 캐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는 그냥 자기 이제 입김이 센 거죠, 이제.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주로 이 분야는 주로 이제 특수에 대한 특허라든지 주로 기자재 특허. 특정 기자재는 국내에서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압축기. 특정 열교환기, 특정 뭐 시스템,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저희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야입니다. 주로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유럽에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또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난 정권만 해도 그 가스공사에서 저는 오랜 가스전을 이렇게 M&A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항상 나오듯이 뭐 에너지 자금률 뭐 몇 프로 달성한다. 이런 게 항상 타이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게 이제 저런 거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거 하려면 이제 거대 자본이 필요한 거죠, 이제 문제는. 거대 자본이 아직 국내에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렇지만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리소스가, 기본적인 내추럴 리소스가 있는 거죠,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내추럴 리소스에다 자기네들 기술도 넣을 수가 있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중국이 유리한 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자체의 리소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자재를 아무리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넣을 수가 없는 게, 이 앞부분에서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뭔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드를 하는데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공략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갈 분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돈은 가장 많이 버는 데는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 세 번째로는 이 부분. 그래서 국내도 우리가 우리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잡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국민소득 더 올라가려면은 이 앞부분을 더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선업 해양 플레이트 쪽에서도. 근데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 분야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R&D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많이 노력을 하려고. 뭐, 결국, 몰라. 시간이 말을 해주려나? 시간이 가면 좀 해결되려나?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야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외국은 오랫동안 자기네들 리소스가 있으면 거기다 테스트 해보고 그런 경험 바탕으로 해갖고 설계도 해보고, 우리는 아직 그런 기회가 원천봉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언젠가는 저희가 기회가 오겠죠, 저희들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쇼 플랜트로 간다면은 이런 식의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정영 교수님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스타디를 해가지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건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FLNG라고 해갖고, LNG 공장 자체가 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좀 다 육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그 LNG를 캐다 보니까 그 LNG를 가공하는 설비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 위에 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세배 크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프로젝트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언제 프로젝트가 나왔고 오퍼레이터 누구고, 아까 오퍼레이터 컴퍼니 보면 쉘 뭐 페트로너스 이런 회사들이죠. 이거 오너는 어디고, 이거 뭐 야드 어떻고, 뭐 이거 뭐 대우 여기 있습니다. 대우하고 테크닉, 삼성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 개의 그 중에 우리가 이제 ENC를 맡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보통 되겠다. 설명드리고. 이건 하나의 그 샘플입니다, 이건. 플렉스 FLNG라고 해가지고. 뭐 아까 293m. 헐 랭스가. 헐 위스가 50m. 요 사이즈, 아까 카패시티 2.7 MTPA. 요 MTPA라는 거는 밀리언 톤 퍼 애니이라는 1년에 몇만 톤을 생산하느냐. 보통 요게, 요건 되게 좀 작은 겁니다. 1.7이면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보통 한 3, 뭐, 4 MTPA급? 여기서 나오는 거. LNG, 뭐, LNG가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 이게 저장을 한다. 그런 거고. 요 사이클을 뭘 쓴다. 아까 우리 사이클 셀렉션 스타디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스타디 중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기본적인 스펙. 그리고, 톤포당 뭐, 700불이다. 이게 이제, 아까, 이코노믹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모양.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다른 프로젝트. 여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 여기 보면은 사이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피드 스타트를 하면은 대충 이런 스펙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옵션 플랜트 피드 설계를 하면은. 대충 이 플랜트 사이즈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다. 뭐, 스펙은 얼마나 될 거다. 뭐가 얼마나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요것도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저널 피드가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설계 부분만 끝난 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뭐, 위스, 뭐, LPG 저장 능력.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 카펙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가져보시라고. 여기 제일 비싼 게 헐 어코모데이션이 580 밀리언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이게? 헐 가격이 580, 네? 5억 불 정도네? 5억 불 정도네? 네, 5억 불. 그러면은 6천억 정도 되네? 6천억. 이게 한 6천억 정도 되겠네, 이게. 그죠? 그리고 터렛 가격이 40 밀리언 달러. 400억? 가스 위스테션, 컴프레션 가격이 되게 비쌀 텐데 안 나온 것 같고, 리퀴팩션 가격이 3천억, 4천억 정도. 그죠?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파워 제너레이션, 8 밀리언 달러, 유틸리티, 이런 정도 가격, 오너 코스트, 플러스, 이게, 대충 한, 뭐, 1506, 얼마나 이게? 요거 이제 톤당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쪽은 전체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프로젝트 하나당 뭐 카펙스 가격이 이 정도 된다. 1조 5천억인가요? 그렇네, 1조 5천억. 그죠? 그래도 요건 되게 작은 프로젝트 같은데, 이건. 정현 교수님, 펌퍼 TPA요? 아니면 요건 1년당 몇 톤이다. 그런. 1년당 몇 톤이 뭐야? 생산량이? 생산량, 예. 요거는 아마 1년당 뭐 생산 단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톤당 단가? 생산 톤당 아니다. 단가? 1년 생산 톤당 단가? 카펙스니까 어떻게 되나? 캐피탈 코스트잖아요. 캐피탈 코스트를 예. 1조 3천억 원을 예. 생산 톤수로 나눈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다. 네, 그런 모양이다. 예, 연간 생산 톤수로. 연간 생산 톤수가 얼마야, 이게?
그건 없어요. 없네? 여기는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가 없네. 여기 데이터 여기 있네요. 네? 데이터 여기 있네. MTPA인데 MTPA는 뭐야? 밀리언 톤. 밀리언 톤이니까 1.7 밀리언 톤을 프로덕션이구나. 요 놈을 밀리언 톤으로 나누면 이게 나오려나? 네. 매뉴얼 톤 프로덕션 톤 수. 그래서 이거 15년 운영하는 걸로 했네, 이거 15년. 15년 감가상각. 예, 이 강화상을 한 걸로 해갖고. 근데 이거 1조 5천억이면은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죠? 보통 뭐, 애플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뭐 10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하는 건 2조에서 2조에서 5조 사이? F, LNG 한 척이니까요. 한 척. 예, 그래, 한 척. 그거에 뭐 예, FPD도 있고, 예, 뭐 예, FP, 예. 여러 가지가 예, 다. 예. 그래서 대충 보면은 헐 가격이 약간 뭐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헐 가격이.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가격이 계약 액수, 예를 들면 대우랑 계약하는 액수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쨌든 가스 리프렉션이 제일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낮출 건가도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되는 거죠. 좀 어떻게 저희가 설계를 잘 해가지고 좀 가격을 그래야지 프렌트가 이제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다음도 일종의 이제 이거 오펙스가 이중 오펙스 가격을 이그젠플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는 오펙스 가격. 뭐 매닝 80명 쓰는데 대충 가격이 1년에 8밀리언 달러가 들 거다. 메인티넌스 가격은 카펙스의 4% 정도 잡아가지고 뭐 얼마나 든다. 그런 얘기 같고, 퓨얼 가스는 대충 얼마나 든다. 가스피드 가격이. 그래서 오펙스 가격이 MTPA당 뭐 1.1 밀리언 달러? 그냥 달러. 네. 그냥 달러. 그냥 달라는 거네? 그냥 달라구나. 그냥 달라구나. 그냥 달라네. MMBT. 예. 그런 달라네. MMBT가 판매 가격이니까. 그렇네. 톤당 코스트 가격이 54불 정도 되는 거네. 톤당. 그래, 생산 톤당. 생산 톤당. 그죠? 이쪽 거는, 카펙스가 얼마고, 오펙스가 얼마고.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그래서 2.3, MMBTU당 2.3불 정도 된다. 그렇게 가격을 따진 것 같고, 토탈 코스트는 뭐, shipping 코스트, 스토리지 코스트까지 합해가지고 5.8불 정도 된다. 그렇게 따진 것 같고. 여기 MMBTU에 대한 정의가 일부 좀 있나, 여기? 있기는? 위에 거는 메트릭 유닛을 쓴 것 같고, 밑에 거는 브리티시 유닛을 쓴 것 같고, 밑에 거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샘플 가격인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인 샘플을 제가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안에 보면은 헐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이내믹 포지셔닝. 아까 움직인다고 아까 지적했죠? 다이내믹 포지셔닝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온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크리오제닉 오프로딩. 아까 프로젝트 한다고 그러셨나? 비슷한 프로젝트? 네. 여러분, 가스 트랜스퍼, 리퀴팩션, 파이핑 어쩌고, 무어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헐 디자인까지는 안 가지만 헐하고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OS 이 과목에서 좀 다루지 않을까.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관련된 그런 분야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책에 물론 LNG FPS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챕터 1하고 4를 보시면은 아까 말한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코프인지 그런 데 대한 챕터 1하고 챕터 4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아마 용어가 좀 낯선 용어도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처음에 보기가 조금 힘들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 책이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쉽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물어봤더니 이걸 보통 한, 2학기 정도의 책을 공부를 한다고 그러네. 화공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뭐 깊이 있게는 아마 섹션별로 이렇게 뭐 공부를 할 텐데, 나름대로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비교적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 봤더니. 그럼 뭐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핸드폰 번호 여기 있고, 이메일 주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또 코멘트라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메일도 좋고,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하면 될 것 같고, 목요일날, 추가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수요일까지는 제가 우리 관련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오셔갖고, Q&A 그런 걸 많이 좀 가지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없으신가? 질문 없으세요? 질문? 과목 수업, 그러니까 코스 범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코스 진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스케줄이라든지, 그 책들을 학생들이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권만 사면 무슨 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작년에 3부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요. 3부씩 네. 도서관에 네, 예. 지금 한 분은, 한 교수님이 다 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조교, 학생한테 항상 거기다 이제 맡겨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마다 중간중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2분은 저 밑에 이제 항상 있으니까. 없을지도 모르죠. 조교학원 다 있어요?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은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레퍼런스 할 때, 적어도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루려면은 이게 기본 컨셉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은 제일 좋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수업에. 질문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예.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기계과 졸업한 학생이면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들 전체를 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학과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책 중에서 케미칼 쪽은 다 뺄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도 기계공학이면서도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피지컬한 프로세스만 저는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제가, 만약에 케미칼 쪽은 저도 전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주로 가스 세퍼레이션, 가스 피지컬한 프로세스, 이런 부분만 다룰 거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인데 안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피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설계인데 케미컬 엔지니어가 리더십을 잡고 하는 게 그러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케미컬 플랜트라면 그렇게 맞겠죠. 근데 우리 프로세스는 케미컬 프로세스는 케미컬 프로세스가 메인 프로세스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LNG, FPS에 올라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게 케미컬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이게. 주로 분리. 화학 공정도 크게 제한적으로 조금 있고 대부분 그렇죠. 기계적으로 분리 그런 거라서 해안에 있는 피드는 충분히 기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각종 나오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다 이제 케미컬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지. 있지만 충분히 이거는
저는 뭐 기계에서도 뭐 우리 기계뿐만 아니라 어느 다룰 수 있다. 뭐 우리가 캐탈리스트를 뭐 촉매를 다루는 게 아니고 케미컬 리액션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에서는 그거 하려면 이제 GTL 사실은 배 위에 올라가는 게 가스 투 리퀴드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학 공정이 필요한 공정이 배 위에도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이 워낙 하다 보니까 그걸 아예 굉장히 유용한 연료로 변환을 시켜서 갖고 오자. 그거는 케미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건 촉매와 관련된 공정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는 그 피드, 옵션 네, 피드를 외국의 이제 회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우리 회사들에서 하고 실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케미컬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미케니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LNG라고 해도요. 네. 근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라는 게 미케니컬보다는 케미컬이 그렇죠. 네. 그 중점 분야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제 당연히 케미컬 엔지니어가 훨씬 더 접근하기는 쉽겠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리퀴팩션 주로 이제 이게 냉동 공정이다 보니까 냉동 공정은 또 기계에서 이제 주로 메인으로 다루다 보니까 볼다는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윗부분은 케미칼 쪽이 강하지만 그 밑에 이퀴먼트죠. 뭐 컴프레서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이제 미케니컬 쪽에서 많이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분야라서 그 밑에 부분은 거의 외국에서도 거의 100% 미케니컬 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기자재 부분은. 근데 나는 생각해. 화공과를 나와서 학부만 나와서 조선소에 가서 10년 근무했으면 그 사람이 화공 전문가야, 조선 전문가야. 여보세요? 좀 이따 미안합니다. 올라가서 조선소에 가서 경영만 했으면은 화공밖에 모르겠지만 케미컬 엔지니어랑 프로세스를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이 통할 정도로 알고 있는 기계공학 해양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럼 통할 거죠.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베스트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문제지. 네,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려고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베스트일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한테 기계공학을 가르치는 게 빠를 가능하네. 우리가 전자공학 한 사람들 기계공학 가르치는 게 빠른 거예요. 기계공학 한 사람 치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건 맞지만 어디가 빠른지는 알 수 없죠. 경영이라고 그러면 난 거꾸로 공학한 사람이 경영 배우는 게 빠르다고 답을 줄 수 있는데 경영한 사람이 공학 배우는 거다. 그걸 확실하게 다루겠지만 공학한 분야끼리 하는 거는 그건 답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학과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전자과 졸업하고 OS 온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다 아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현실은 그러니까 플랜트를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가 많은데 국내 EPC 회사들 그거는 케미컬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분의 1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설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EPC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많이 필요한 거죠. 다 생산 설계만 하고 있어요. 예. 피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국내 현실은 그렇습니다.
좀 향후에 이제 뭔가 그렇지만 드론 쪽 피드도 분명히 케미컬 많아갖고는 뭐 전혀 타치를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역은 타치를 아마 힘들 것 같고 양쪽을 알아야지 이게 피드가 가능하지. 저희 희망은 이제 조선소에서 네. 이런 걸 잘하는 인재가 되게 필요로 하잖아요. 네. 우리 과목이 잘 돼서 우리 과목의 수강생을 조선소가 수강생 리스트를 관리할 정도로 과목이 있어요. 한 과목대라. 가역이지. 그냥 성경거지 배워 들으면 그 2년 석사에도 그렇게 안 돼. 그 포스코에서 포항대에서도 왜 플랜트 전문 대학원인가 만들었는데 거기 과목을 홈페이지 가봤더니 그랬나 그 발전 피드, 페트로케미칼 피드 과목이 뭐 따로 있어요? 아예 그냥 트레이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발전 분야만 이렇게 깊숙이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우리만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일 앤 가스 피드를 가스 피드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가스 플랜트니까 가스 피드, 오션 피드, 오션 플랜트 피드네. 네, 우리는. 현재는 가스 네. 펌프였다. 네, 오션 플랜트 피드라고 봐야 되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내시죠? 예, 예. 근데 예. 신입생들의 결과니? 신입생 손으로 신입생.